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 후 해당 부지가 포함된 마포와 노원, 용산 등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반대와 찬성을 번복했던 서울시는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정책 추진에 발벗고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어제는 새로운 추진 계획도 발표했는데 부동산 시장의 볼멘 목소리와는 궤를 달리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8월 12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남대문 시장 케네디 상가에 이어 300m 떨어진 중앙 상가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위해 공공 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11만 호 주택 공급 TF도 구성합니다. 지난 4월 문을 닫은 망원 우체국을 다시 열어달라는 민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체국 폐국의 위법성을 가려달라는 주민감사가 청구됐습니다. 위례신사선 추가역 신설 요구에 대해 사업 지연 우려 목소리도 높습니다. 서울시는 추가역 신설은 본사업과 별도로 논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가운데 서울시 11만 호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TF 구성에 들어갑니다. 공공재개발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인가 절차도 간소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서울시가 구성하는 TF는 총 4개 추진단, 공공재개발 활성화와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나뉩니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11만 호 주택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입니다. 먼저 이를 위해 공공재개발사업구역 신규 지정 사전 타당성 절차를 생략합니다. 이를 통해 통상 18개월이 걸리던 사전 절차가 6개월로 단축됩니다. 또한 사업 심의를 전담할 별도의 수권 소위를 만들고 각종 사업 시행 인가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신속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서울시와 SH가 참여하는 제도 개선 자문단도 운영합니다. 서울시가 제안한 신규 택지 11개 단지 1만 2천 호도 2024년 내 착공을 목표로 속도를 냅니다. 상암 DMC는 당초 계획대로 복합 비즈니스 센터로 추진하되 일부 연면적을 활용해 생활 SOC와 주거를 병행 추진합니다.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참여를 위해 시범단지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참여를 검토하는 조합에 제시하고 선도사업단지 한두 곳을 우선 선정한다는 계획. 마지막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실제 시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성한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특히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서는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청담 사거리역과 삼전역 등 위례신사선 추가역 신설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동시에 신설에 따른 사업 차질도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추가역과 관련해서 본 사업과는 별도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위례 중앙광장에서 시작해 지하철 3호선 신사역까지 연결되는 위례 신사선. 지난 2월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면서 10년간 지지부진했던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송파와 강남을 중심으로 추가역 신설에 대한 요구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강남의 청담사거리역을 신설해도 된다는 서울시 검토 결과가 나온 데 이어 송파구 문정동 주민들은 가칭 두대미역 신설 청원을 접수하기 위해 현재 주민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삼전역 신설 요구가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공식화되기도 했습니다. 송파구는 최근 위례 신도시를 비롯하여 문정지구, 오검보검자리지구, 헬리오시티, 거여 마천지구, 잠실 운동장, 마이서 단지 등 지역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거나 예상되고 있어 교통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례 주민들을 중심으로 본 사업에 대한 지연 우려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사업 지연이 없을 것이라는 서울시 정책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신설되는 역에 대해서는 위례신사선 기본계획 노선과는 반드시 별도로 검토하여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결국 본 사업과 별개로 추가역 신설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위례 주민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실시협약 체결에 지장이 없도록 신설 요구 논의를 분리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겁니다.
다만 본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위례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가 추가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2027년 준공이 나올 때 그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는 얘기죠.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된 가운데 이번 서울시 결정으로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고양시 교회에서 이어진 남대문 시장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점포수가 많은 또 다른 상가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이승준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자, 먼저 국내 신규 확진자 숫자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오전 0시 기준 모두 54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전국 확진자 수는 14,7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신규 확진자 15명이 늘어 지금까지 1,70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런데 남대문 시장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요? 네,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케네디 상가가 아닌 중앙 상가에서 일하는 상인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중앙 상가가 점포 500여 개가 밀집한 대형 규모라는 겁니다. 소수의 상인이 일하는 케네디 상가와 달리 점포 수가 많아 상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왕래도 잦은 편이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방역당국은 남대문 시장 근처에 선별 진료소를 마련하고 시장 방문자들에게 검사를 안내하는 긴급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선별 진료소는 시장 내 감염 확산에 따라 이번 주말까지 운영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승준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지난 4월 문을 닫은 마포구 망원 우체국. 서명 운동이 이어지고 수십 개의 현수막이 걸리는 등 폐국을 막기 위한 주민 운동이 있었지만 우체국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최근 주민들이 우체국 폐국의 위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망원우체국 지키기 주민 모임이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지난 3일 주민 39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서를 접수한 것입니다. 망원우체국은 주민들의 현수막 게시라든지 서명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이후에라도 망원우체국과 같은 잘못된 행정 절차로 인한 그런 피해들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감사 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주민들이 감사를 요구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 행정 절차상의 문제와 공공서비스의 훼손, 우체국을 폐국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 등입니다. 특히 주민들은 서울지방우정청이 망원우체국을 폐국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신설할 때나 없앨 때는 행정예고가 선행돼야 하는데 망원우체국의 경우는 건물 임대계약을 미리 종료했고 우편 취급국 공고도 앞서 하는 등 이미 많은 절차들을 진행한 이후에야 행정예고가 됐다는 것입니다. 행정절차법 등 실정법 위반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폐지하는 것 같은 그런 중대한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행정예고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데 망원우체국 같은 경우는 이미 우체국 건물의 계약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우편 취급국 위탁을 위한 사업자 공고도 이미 다 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야 그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한편 감사원은 감사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한 달 이내에 감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가 결정되면 감사원은 6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은 마포구 망원우체국. 주민들의 국민 감사 청구로 폐국에 대한 위법 여부가 가려질지 또 한 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공공시설들이 조심스럽게 다시 문을 열고 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던 경로당도 마찬가지인데 오랜만에 재개관으로 웃음꽃이 핀 경로당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구로구 대원경로당의 사무장인 이두표 씨. 회원들을 맞이하기에 앞서 경로당 구석구석을 꼼꼼히 방역합니다. 언제 다시 문을 여냐는 재촉과 성화가 그에게 향했습니다.
엄청 답답해 하셨죠. 문 잠궈 놓고 있는데 와서 뚫리고 저 우리 베일이 있거든요. 처인배를 막 누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지금 문을 열을 수가 없다. 들어올 수가 없다. 누가 이거 신고하고 그러면 우리 지원도 못 받는다 앞으로. 답답했던 6개월이 끝나고 다시 문을 연 경로당에 회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반가운 얼굴을 마주하고는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동안 그래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시는 산에 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조금 병원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럭저럭히. 노년의 삶, 무료함을 채웠던 동년배들과의 만남마저 끊어놓았던 코로나19였습니다. 다시 만난 얼굴들이 더 반가운 이유입니다. 폐쇄되니까 이게 갈 데가 없어요. 다들 나이들 앞서고 근데 참 하루하루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하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너무 좋고 이 코로나가 얼른 지나갔으면 참 좋겠어요. 보니까 다 이쁘고 건강해 보여. 그래서 좋은데 빨리 이게 코로나인가 뭐가 끝나야 여기 와서 고수톱 10원짜리 치는데 큰일 났어. 다시 문을 열었지만 여전히 많은 것들이 제한됩니다. 개방 시간은 오후 1시에서 5시까지, 수용 인원도 절반으로 제한됩니다. 또 경로당 내에서 식사도 할 수 없고 장기두기와 같은 접촉성 프로그램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원칙대로만 해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 없애야 되는 거고 만약에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다 우리 전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자꾸 무리가 일으키니까 그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폐쇄됐던 공공시설들이 제한적으로 남아 속속 재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무엇보다 철저한 개인 방역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강동구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재활용 센터가 있습니다. 강동구청 관할에 있지만 시설 운영은 외부 업체가 담당하는 대표적인 민간 위탁 시설로 꼽힙니다. 그런데 최근 이 시설의 운영권을 놓고 강동구청과 외부 업체가 대립하면서 사실상 센터 운영이 무기한 중단 상태에 놓였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걸까요? 집중 취재 와디슈에서 살펴봅니다. 를 즉시 중단하라! 중단! 중단! 강동구 음식물 재활용 센터에 진입하려는 강동구청 공무원들과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해왔던 민간업체 측 직원들이 대립하는 모습입니다. 강동구 음식물 재활용 센터가 문을 연 것은 2000년. 민간 투자 방식으로 설치돼 외부 업체가 20년간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센터를 관리해왔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건 올 6월 초입니다. 민간 위탁 계약 만료가 도래하면서 직영화를 추진하려는 강동구청과 센터 운영 비용에 정확한 정산을 요구하는 민간업체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음식물 재활용 센터의 운영 자체가 중단돼 버렸습니다. 강동구청은 민간업체 측과 운영 연장과 관련된 별도의 논의나 약정이 없었던 만큼 운영계약 종료에 따라 민간업체 측이 센터에서 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관련법상 계약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제 이분들은 계속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사실 그건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고 민간업체는 강동구청이 갑질을 부리고 있다며 맞불을 놓습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 새로 설치한 설비에 대한 원가 보전을 받지 못한 데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 비용에 대해 강동구청이 명확한 정산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소리 작성을 하고 또 원가 보전 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당 부분의 원가 부분이 보전받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갑과 의 간의 계약 관계에 있는 것 같고 단지 강동구청과 민간업체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예산 낭비 문제도 새로운 뇌관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동구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를 다른 곳에서 처리하면서 추가 비용을 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강동구에서 하루 동안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100여 톤. 센터 운영 중단으로 송파구와 도봉구, 제3의 민간위탁업체 등에서 강동구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데 1톤당 12만 원에서 13만 원대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강동구 음식물 재활용 센터에서 1톤당 9만 원대에서 처리하던 것과 비교하면 매일 약 380만 원이 더 나가고 있는 상황.
월 단위로 환산할 경우 그 차액은 1억 원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수분인 은폐수 처리 비용까지 더하면 그 비용은 더욱 불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1톤을 처리할 경우 발생하는 은폐수 양은 0.8톤. 현재 송파구와 도봉구의 경우 은폐수 처리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는 상황에서 강동구에서 하루 평균 100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매일 약 80톤 규모의 은폐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 2분기 동안 강동구가 1톤의 은폐수를 처리하는데 평균 17,860원의 예산을 들인 것에 비춰보면 은폐수만 처리하는데 매월 4,2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꼴입니다. 강동구 음식물 재활용 센터에서 음식물 쓰레기와 은폐수를 월 평균 2억 8천만 원에 처리했던 것과 비교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매월 약 1억 5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더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한편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강동구청 측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에 대한 세부 내역을 2차례에 걸쳐 문의했지만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강동구청 관계자는 영업 비밀이라며 정확한 내용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강동구청의 졸속 행정도 논란을 야기하는 모습입니다. 강동구 음식물 재활용 센터의 경우 민간 투자 방식으로 설치돼 구청이 인수하기 위해선 구의회 승인이 필요했던 상황.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을 구청 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선 해당 분야 전문가와 구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설이나 재산에 대한 면밀한 감정평가가 선행돼야 합니다. 강동구청이 센터와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을 제출한 건 지난 5월 21일로 강동구 의회 다음 정례회까지 2주일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계약 만료가 6월 8일이었음을 감안하면 안건을 처리할 강동구 의회 건설재정위원회의 심의 일정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던 상황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시설의 운용 방향과 관련된 행정을 처리하려 했던 겁니다. 한편 해당 내용은 강동구 의회가 내놓은 검토 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상황. 강동구 의회의 올 한 해 의사 일정이 지난해에 결정돼 강동구청에 통보됐던 데다 민간업체와의 협약 만료가 이미 20년 전부터 예고되었던 만큼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현재 강동구청과 민간업체는 센터의 운영권을 놓고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양측 간 갈등은 법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강동구 음식물 센터를 둘러싼 치열한 갈등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 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을 위한 청소 행정이 실종된 건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집중 취재 와디슈였습니다. 상암동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님비가 아니다, 반대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천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공급량입니다. 지금 현재 상암동 아파트 단지의 세대수가 8천여 세대인데 여기에 근접한 6,200여 세대가 추가로 계획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책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말도 안 되는 공급량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아파트 세대만 8,000세대 정도가 좀 넘는데요. 4가족 살던 집에 갑자기 8명이 늘어나거나 1,000만 명 서울 인구에 갑자기 2천만 명, 3천만 명이 되는 거나 똑같아요. 태릉과 단순 비교해도 주민들은 이해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태릉의 경우 80만 제곱미터 부지에 10,000세대가 계획돼 있는데 상암동은 4개 택지를 다 더해도 10만여 제곱미터라는 것. 10만여 제곱미터에 6,200여 세대는 말이 안 되는 규모라는 설명입니다. 태릉 같은 경우에 80만 제곱미터에 1만 세대 정도 공급 발표가 났습니다. 상암동 같은 경우에 부지를 전체를 다 합하면은 10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10만 제곱미터에 6,200세대가 발표가 됐어요. 80만에 10,000세대인데 그걸 기준으로 잡더라도 10만 제곱에 6,200세대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건 아실 거예요. 교육 환경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상암동에는 현재 중학교 한 곳이 있는데 중축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수용하지 못해 일부 학생들이 타 동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암동 전체에 중학교가 상암중학교 한 곳이 있는데요. 거기 지금 학생 수용을 못 해가지고 한 반에 제가 알기로는 35명, 40명 입장 애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수용도 안 돼가지고 증설 증축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상암동 전체 가구가 지금 현재 여기다가 상암동 전체에 6,200가구가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중학교 모든 것을 포함해가지고 완전히 이건 콩나물 학생을 수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 밖에 서부 면허시험장과 DMC 랜드마크 부지 등 현재 계획돼 있는 곳이 대중교통 취약 지역이라는 점, 또 상암동은 이미 임대주택 비율이 동 단위로는 서울에서 가장 높은 47%라는 점도 반대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서울시가 호우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막차 시간을 30분씩 연장 운영합니다. 14일까지 집중호우가 지속된다는 기상예보에 따라 서울시는 주요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 버스와 지하철을 증편한다고 밝혔습니다. 버스의 경우 지난달 29일부터 여름휴가 기간을 맞아 감축 운행 중이었지만 집중호우로 정상화됩니다. 또 도로 통제로 인해 배차가 지연될 수 있어 정류소 안내 단말기나 트위터로 대중교통 운영 상황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박 시장의 시정 철학을 이어가겠다던 서울시. 하지만 최근 일관성이 다소 결여된 듯한 서울시의 모습을 보면 과연 앞으로 어떤 색깔이 될지 걱정 반 우려 반입니다. 행여나 동력을 잃은 사업들이 괜한 공회전으로 시간과 에너지만 허비하는 건 아닌지 견제와 관심도 필요할 겁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